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현상, 그 원리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의 힘의 작용부터 실험을 통한 다양한 사례까지 물체가 튕기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현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수면의 미스터리, 물체가 튕겨나는 현상, 과연 왜일까?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지만 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체를 수면에 떨어뜨렸을 때 왜 튕겨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은 단단한 표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는 물리학적으로 표면 장력이 존재합니다. 표면 장력이란 액체의 표면에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물체가 수면에 닿았을 때 물체의 하단 쪽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상호작용하여 튕겨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물체가 수면에 도달하면 수면의 분자들이 물체와 충돌하면서 물체의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때 물체의 속도와 각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물체가 빠른 속도로 수면의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수면 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반사되는 힘도 강해집니다. 반대로 느린 속도로 떨어지면 수면 장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물체가 물속으로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물체의 각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체가 수면의 수평으로 가까운 각도로 떨어지면 물체는 수면과 더 많은 접촉 면적을 가지게 되고 이는 반사보다는 침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작은 접촉 면적 덕분에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수면에서 물체가 튕겨지는 현상은 수면 장력, 물체의 속도와 각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리학적 원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원리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과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 튕김 현상을 설명하는 힘의 작용은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현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목격하는 재미있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물체가 수면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힘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체가 수면에 떨어질 때 중력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수면은 물체와의 접촉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반발력은 물체가 수면에 닿는 순간 물체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물체가 수면에 닿았을 때 얼마나 강하게 튕겨날지는 물체의 질량, 속도, 그리고 수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리학적 원리가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아이작 뉴턴이 제안한 것으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물체도 동일한 크기이지만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한다는 원리입니다. 물체가 수면에 부딪히면 수면은 물체에 반발력을 제공하여 물체가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체의 형태와 수면의 상태도 튕김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평평한 표면과 물결이 있는 수면에서는 물체가 반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평평한 표면에선 물체가 더욱 직접적으로 튕겨나가지만 물결이 있는 수면에서는 물체가 부딪힐 때 물결의 영향을 받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면의 상태가 반사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체가 튕겨나가는 방향과 높이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반사 현상은 또한 물체의 속도와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물체가 수면에 접근할 때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반발력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각도가 급격히 변하면 반발력의 방향이 달라져 물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튕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원리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수면에서 목격하는 튕김 현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이유는 중력과 반발력의 상호작용, 그리고 물체의 속도와 각도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인 물리적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체의 속도와 각도, 이 두 가지가 반사에 미치는 영향은 물체의 속도와 각도는 수면에서의 반사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물체가 수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반사는 단순히 물체가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 숨겨진 물리학적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물체가 수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수면에 부딪힌 물체는 더 큰 힘으로 반사되어 튕겨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수면에 닿았을 때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 튕겨오릅니다. 반면 느린 속도로 떨어진 물체는 수면에 부딪혔을 때 그 에너지가 적어 튕겨나는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각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물체가 수면에 닿는 각도는 반사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체가 수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면 거의 직선으로 반사되지만 각도를 가지고 떨어질 경우 반사각은 입사각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물체가 수면에 부딪힌 후 튕기는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 비스듬히 떨어지면 수면에 닿고 나서 측면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도가 반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물체의 속도와 각도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면에서의 반사 현상을 결정합니다. 실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높이에서 다양한 각도로 공을 떨어뜨려 보면서 각기 다른 튕겨나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물리학의 법칙이 어떻게 자연현상과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결국 물체의 속도와 각도는 수면에서의 반사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리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을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실험으로 확인해 보자. 다양한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모습은?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물체를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의 물체들이 수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공을 수면에 던지면 물에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의 속도와 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이 수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큰 반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약간의 각도로 떨어지면 더 높은 위치로 튕겨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수면에서 반사되며 변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평평한 돌을 던져보겠습니다. 돌을 수면의 수평으로 던지면 매끄러운 수면을 따라 여러 번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의 각도와 속도가 물체의 반사 횟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의 각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튕김 현상이 감소하고 최적의 각도에서 던질 경우 여러 번의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물체의 크기가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공을 수면에 던졌을 때 물체의 무게와 부피 때문에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느끼지만 여전히 튕겨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체의 질량과 수면의 표면 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질의 물체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나무로 만든 물체를 각각 수면에 던져보면 각 재질에 따라 반사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가볍고 유연하여 더 튕겨나는 반면 금속은 무겁고 단단하여 더 낮은 높이에서 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물체가 수면에서 튕겨나는 이유와 그 과정에서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체의 반사 현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통해 더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반사, 물체의 튕김 현상이 어떻게 활용될까? 물체의 튕김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흥미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 볼을 던지거나 치는 순간 우리는 물체가 수면에 닿을 때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특정 전략을 세우거나 기술을 연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면에서의 반사는 수영이나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선수는 물속에서의 반사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스트로크를 만들어내며
배드민턴 선수는 셔틀콕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하여 상대방의 예상 밖으로 튕겨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체의 튕기는 현상은 과학 실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 실험에서 공이 반사를 통해 에너지 보존을 이해하거나 물체의 질량과 속도가 반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은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학생들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튕김 현상은 또한 안전 설계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충돌 시험에서 안전장치가 충격을 어떻게 반사하고 분산시키는지를 연구하여 더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에서도 이 튕김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에서는 물리 엔진을 통해 물체가 튕기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고 플레이어에게 더욱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물체의 튕김 현상은 스포츠, 교육, 안전 설계, 게임 등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고 응용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기술과 경험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길 바랍니다. 물체의 튕김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